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형욱입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오늘 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제 소개부터 또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성금요일에는 제가 그 베드로 역할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예.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또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피러를, 차라리 그 영어 이름을 피러로 할 걸 그랬습니다. 예. 제 이름은 이형욱이고요. 저는 미국 온 지는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 산 것처럼 생겼다라고 하시는데, 예.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에서는 완전히 베이비죠. 예. 저는 강의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제가 제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본 강의 중에 제일 제가 마음의 부담이 제일 많은 강의가 보람학교 강의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보다 인생의 경륜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워낙 또 다수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의가 사실은 쉬운 강의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지 않습니까? 근데 청중이 랜덤이면 강사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손꼽아 기다려지는 강의가 이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현애 권사님께서 혹시 이번에 시간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0.1초도 제가 주저하지 않고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아시면 또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쌍용건설이라는 직장을 다녔는데, 대학은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특별한 꿈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에 머리를 다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치셔서 뇌 수술을 2번 받고 어린애처럼 되셨어요.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에 40대 후반에.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소년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내가 과연 아버지가 나의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못 되는 상황, 비빌 언덕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나에게 딸려있는 식구들,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남매에서 제가 장남이었는데, 누나는 2 있었습니다만 딸하고 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이제 독학으로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좀 학원 선생들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외국어대학을 진학을 하고 교육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써먹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또 임용고시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어디로 취업을 할까 하다가, 당시에는 IMF 전이어서 취업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좋은 데를 다녀왔어요. 해병대라고. 해병대라고 하는 좋은 데를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생긴 건 완전 방위처럼 생겼죠. 그죠? 뺀질하게 방위처럼 생겼는데, 군대를 제가 또 해병대를 다녀왔네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들이 10대 그룹사 중에서 해병대 출신으로서 높은 직에 많이 올라 있는 회사가 이 쌍용이라는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아들 2을, 재벌 2세를 군대 잘 안 가잖아요. 이 회사는 아들들을 일부러 해병대를 보낸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들은 월남전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은데, 스카이, 서울대 연구대 출신들한테 삼성, LG 가가지고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연구대생들도 못 나온 저는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값이면 팔이 안으로 굽겠다. 그래서 제가 쌍용을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때는 이 주객이 전도가 돼서요, 직장에서 돈을 주고 학교를 다녔어요. 4학년 1학기 때 저 거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생전 못 받던 장학금을 제가 쌍용에서 받고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하면 저는 직장 생활에도 성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바로 1년 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는데도 대학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애들 가르치는 일도 버는 수입보다 대기업 연봉이 더 적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도 이렇게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동생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밤에 또 애들 가르치는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 또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입사 2년차 때 그 아메이라는 회사를 알게 돼요. 누군가 저한테 비즈니스 소개를 했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모르는 일이니까 낯설었고 또 저한테 소개하신 분은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다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그 뭐 이상한 얘기, 뭐 피라미드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철저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해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성공의 기회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직장 안 그만둬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도 원래 투잡을 하고 있었잖아요. 대기업을 다니면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 가르치는 일을 접고 이 일을 부업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애들 가르치고 비즈니스하고 그러면서 4년 반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회사 연봉의 2배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더 이상 직장을 다니는 게 무의미한 상태가 돼서 사표를 내고 이 일에 풀타임으로 들어가죠. 그게 2001년도고요. 그리고 제가 1년 만에 다이아몬드라는 걸 해내요. 그 비즈니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비즈니스를 결정할 때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굉장히 이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크리스찬 집안의 비즈니스 창업자들이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아니라 비상장 개인 기업이에요. 회사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두 분이 공동 창업자세요. 리치 디보스하고 제이 베란다. 그래서 리치 디보스의 이름을 따서 제가 영어 이름을 리치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그 아들들이 2세 경영을 벌써 6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분야에서 1등하는 회사거든요. 가게에서 안 팔고 퍼스널 셀링 하는 분야에서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리고 그게 6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창업자, 아까 이분이죠? 이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산이 미국에서 60번째로 부자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제일 기부 많이 하는 사람 50등 안에 보니까 20위에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하죠? 근데 이 포브스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charity가 based on Christian faith라고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아메이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NBA의 올란도 매직 팀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부가 대학하고 병원 그리고 예술 이런 분야에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저는 이 일을 2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창업자 중에 또 한 분이 이분인데요. 이분하고 이분이가 아들이거든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한 집안이에요. 굉장하죠. 미 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정경련 플러스 중소기업연합회. 미국은 대기업, 작은 기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BM, 코카콜라, 애플 같은 대기업에서부터 벤처회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수백만 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곳이 미국의 그 US Chamber of Commerce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대표를 아메이의 회장님이 하는 거죠. 왜냐? 이 회사가 생필품을 450가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전부 다 전 세계 100군데 나라에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몰락한 미국에서요.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 MA였던 거예요. 네.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동창업자의 아들인 스티븐 앤델, 이분이 이제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사절로서 한국을 방문을 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그분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갑자기 강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주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적어도 10년 전 사진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더 낫다는 분도 계세요. 저 때가 제가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MA 50주년에 초청이 되어 와서 한국 사람들을 대표해서 미국에 와서 본사에서 창업자의 아들을 봐 찍은 사진이고요. 갑자기 저희 때는 신뢰도가 확 올라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다이아몬드라는 걸 해내면서 돈 걱정을 일찌감치 30대 그때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레벨은 전 세계 500명밖에 없어요. 100군데 나라에 500명 있는데 거기에 제가 30대 중반에 딱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은 걱정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나는 이대로 쭉 가면 돼.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하셨어. 예.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처럼 주경 야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30대 때 돈 걱정에서 해방이 되면 40대가 되면 제가 그걸 해야겠다고 20대 때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돈 걱정 안 하게 마무리 짓고 40대부터는 내가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꿈을 20대 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한국 나이로 40이 될 때부터 실천을 합니다. 제가 뭐냐면 2012년 제가 야학에서 만 5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준 거예요. 그 5년이라는 세월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죠.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단 한 번도 여긴 방학도 없습니다. 왜 방학이 없냐면 방학하고 졸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고입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그게 졸업인 거예요. 누가 떨어질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만두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몇 년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입 검정고시 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받는 분들을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그걸 5년 동안 하면서 어떤 때는 장마철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안양천, 하천이 범람을 했어. 그리고 막 차가 막 떠내려와요. 차가 진짜 둥둥 떠내려와요. 강을 타고. 그런데도요, 공강 안 하고 펑크 안 내고 막 떠내려가는 차를 보면서 막 가는 거야. 예. 그렇게 왜 그랬냐면 누군가는 비를 맞고 와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딱 갔더니 거기서 2명의 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을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2년도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크게 한번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굉장히 원망스러운 일이 저한테 생기게 되고요. 제가 젊어서 이룬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제 인생을 새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13년에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제가 제 인생을 여기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체리를 제일교회에 왔던 3년 전 처음 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을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난 6년을 제가 보내온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제가 재기에 성공을 해서 미국에서 제가 다시 새롭게 다이아몬드를 해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2 나라에서 다이아몬드를 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모든 영광을 제가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이제 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를 따르는 분들에게 제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한 많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갖는 리더십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들이 별로 잘 모르는 일, 오해하고 있는 일을 해서 그 일을 해서 결과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려면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끊임없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디렉트 셀링 분야에서 1등에서 1년에 매출이 10조 원씩 일어나요.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캐시백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6년 전에 바닥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책을 지금까지 이제 총 3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에 한 번씩 책을 쓰고 있는데 다음번 책은 이제 3년 뒤에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저는 5년에 한 번씩 제 인생에 점을 찍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점을 찍고 다음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2년 전에 비교적 최근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온 결과로 제가 최초로 한국과 미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최초의 코리안이 됐고 작년에 미국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란 핀이 전 미국 50개 주에서 딱 6커플이 탄생을 했는데 유일한 한국 사람으로 제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은 뭐냐면 American Dream, American Way라는 뜻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오지만 그 꿈을 실현시킬 도구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선배님 세대에서는 와서 정말 힘든 일, 투잡, 드리잡 하시면서 자본가들하고 경쟁해서 육체노동으로 이겨내서 내가 건물도 사시고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저는 45세 미국에 왔거든요. 거지가 돼서 다시 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툴이 특별한 스킬이 없다면 가능할까? 특별한 백그라운드나 특별한 아주 정말 뭔가가 없다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 일을 지난 23년 동안 한국에서 당시에 17년 동안 해왔던 그 외길을 걸어와서 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치로 여기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암웨이라는 이름이 아메리칸 웨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책 제목 American Dream, American Way라는 말은 아메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라는 내용이에요. 제목만 영어고 내용은 전부 한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뒤에 American Dream, American Way 시즌 2를 쓸 때는 미국 사람들을 겨냥해서 영어로 써볼 생각이고요. 그 취지는 그거죠. 그 아메리칸 드림은 인종과 피부 색깔과 그 무엇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누구든지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고 그게 제 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꿈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제가 30대 때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졌던 꿈하고 한번 완전히 내려놓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음성은 뭐냐면 이민자의 롤 모델이 되자라고 하는 그게 제 인생의 어떤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목표를 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페셔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진정한 프로죠. 우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저는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아마추어예요. 그쵸? 골프를 아무리 좋아해도 돈 내고 치는 분은 다 아마추어인 거예요. 근데 돈을 받고 골프를 하신다면 프로 골프가 되는 겁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저는 호산나 성가대 테너입니다. 제가 테너인지 베이스인지도 모르신다는 거는 제가 굉장히 찬양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튀었으면 알았을 거 아니야. 그죠? 제가 그렇게 저도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노래를 돈 주고 들을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려면 노래방 가서 내 돈을 내야 돼. 근데 가수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생필품 소비해서 돈을 다 쓰죠. 주머니에서 돈 다 빠져나가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건강식품, 화장품, 기타 생활용품 등등을 가지고 어차피 백화점 가서 사든 수프 가서 사든 사서 쓰잖아요. 그 비용, 지출되는 비용을 잘 모아서 부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매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멘토십,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분들에게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제가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가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탑 10의 건강식품 회사들입니다. 이 순위에 요 순서대로 순위가 있어요. 근데 1등 하는 회사가 매출이 얼마인가 봤더니 812밀리언. 그러니까 빌리언으로 따지면 0.8 빌리언이에요. 미국에서 1등하는 건강식품 회사, 비타민 회사의 1등이 0.8 빌리언, 1빌리언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우리 아메이의 자회사예요. 우리 건강식품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이 넘버원인데 3 빌리언이에요. 굉장하죠. 가게에서 안 파는데도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하죠. 이 회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해서 제가 23년째. 그러니까 제가 안 먹은 비타민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을 저는 거의 다 먹습니다. 그래서 23년을 먹었더니 안 늙잖아요.
안 늦게 하겠습니까만 노화가 지연이 되는 거죠. 노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에서 제일 정확한 그로 계측을 해봤더니요, 나이는 50인데 신체 나이가 35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그 검사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리밋이래요. 이거보다 더 낮게 줄 수는 없대. 네가 몇 살인지 모르겠대. 35 언더일 수도 있는데 이 기계가 맥스로 인정해주는 게 15살까지는 까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 큰 비결이 좋은 걸 제가 잘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리가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서로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건강하려면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이 멘탈,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러면 최소한 2명 이상이잖아요. 그죠? 나 플러스 누군가가 있어야 그래 사회라는 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계 속에서도 내가 건강해야지 진짜 건강한 거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굉장히 잘 부합하고 있다라고 저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면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잘 먹으라 가지고 넘버원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아마 도람학교에서 제가 3번째 강의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전에 2번의 강의는 영양 비타민 위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긍정적 사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끔씩 여기 청강하러 왔을 때 워낙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영양가 있는 강의들을 하셔가지고요. 그것도 부담이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중이 워낙 랜덤이어서 부담인 것도 있고, 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40분을 제가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거의 뭐 100명 되지 않나 지금? 곱하기 40분이면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 또 어쩌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나보다 세상을 더 사신 분들이 과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떨까 하는 걸 제가 평소에 제가 일반 강의할 때보다 한 10곱절은 준비 더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저는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강의하는 데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는 제가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고는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균형 잡힌 영양, 복습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량을 내는,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근데 그것만 잔뜩 먹어가지고는요, 연탄을 계속 집어넣고 불쏘시개 안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 장작은 다 집어넣고 불을 안 당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발열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내 몸에 독소로 쌓이고 지방으로 쌓이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번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그 비타민과 미네랄은 직접 바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효소라고 하는 걸 작동을 시킵니다. 그럼 그 효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워주는 거예요. 그럼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은 성냥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쏘시개 착화탄의 역할은 효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연탄의 역할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불이 안 당겨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미량 영양소에 우리가 좀 더 예민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요즘 워낙 인터넷에 범람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요, 가비지, 쓰레기 정보들을 잘 구분해서 좋은 강의를 잘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들에서도 어디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양질의 비타민들을 우리가, 합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몸이 잠깐은 착각을 해요. 합성 비타민은 석유계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를 하면 제일 리파인이라 그러죠. 정제를 하면 제일 가벼운 것부터 위로 뜹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비싼 게 비행기 기름이에요. 항공유. 그리고 가솔린.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내려가고 무거운 거로 내려가거든요. 제일 밑에 깔리는 게 아스팔트 원료로 쓰는 코발트 이런 거예요. 그런 데서 아스코르빅 애시드, 바이타민 C를 추출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중의 합성 비타민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니면 유전자를 조작한 GMO 옥수수에서 뽑아내요.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석유계 비타민들은요, 우리 몸에서 일시적으로 이게 아스코빅 액시드인가 보다 하고 흡수를 해요. 그랬다가 조금만 지나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거 오래 먹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를 비롯한 좋은 회사들은요, 식물 영양소에서 그걸 추출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양질의 비타민들을 흡수를 하면 이게 자연에서 온 거, 태초로부터 있던 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 그걸 섭취하면 내 몸에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노화가 지연되는 항산화, 엔타이옥시던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 앞선 강의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 그래서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좋지 않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운동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근력 운동과 근지구력 운동이 병행이 되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또 주변 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40대 이상 분들한테 제일 효과적인 운동이 사실은 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기 종목 같은 건 한쪽 근육을 많이 씁니다. 팔을 쓰든 다리를 쓰든 한쪽 근육을 주로 쓰게 되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팔이 더 굵습니다. 오른쪽 팔이 굵으면 왼쪽 다리가 굵어요. 이해되세요? 오른손을 쓰면 왼발을 지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강하면 왼쪽이 강해. 오른손이 강하면 왼다리가 강해요. 실제로 재보시면 그래요. 팔 길이도 안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른팔 자리면 오른팔이 더 길어요. 그게 우리 뭘 만듭니까? 이 척추가 일자로 쫙 안 내려오면요, 그 척추 측만이 되면서 몸이 휘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뛰고 앞뒤로도 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가장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주면서 내 몸의 전체 근육을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은 수영입니다. 근데 수영이 갖는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 나이 먹어서 배우기 어렵다는 거하고 또 물에 들어가는 게 불편한 것도 있죠. 그리고 수영장에 있는 클로락스 이런 것 때문에 피부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이 훨씬 많으니까 물에서 놀기만 하셔도요, 수영을 못 하시더라도 물 안에서 물장구만 치시더라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건강상에서 수영이 갖는 한계는 뭐냐면 그 골밀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골밀도, 우리가 지금 노화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 아닙니까? 그래서 골밀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지구 중력하고 같은 방향으로 뛰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중력의 방향으로 내 몸에 이게 충격을 줘야 골밀도가 유지가 돼요. 물론 그 칼슘, 마그네슘, 바이타민 D를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내 몸에 주는 거, 줄넘기 같은 거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뛰기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그래서 팔 벌려 높이 뛰기 이런 거 하셔도 되고, 그냥 그냥 집에서 그냥 마루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탁탁탁 몇 분만 쳐주셔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혹시 칼슘제 드신다 그러면 칼슘만 있는 거 드시면 안 되고 바이타민 D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걸 드셔야지.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햇빛을 워낙 많이 봐서 비타민 D가 우리가 스스로 합성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이 있는 걸 드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뿐만 이 바이타민 D가 있는 거. 옛날에는 멸치 같은 것도 이렇게 태양열에 건조했잖아요. 그럼 그 멸치도 그 바이타민 D가 있는 멸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흡수가 되는 거죠. 지금 건조대에 쪄서 나오잖아요. 그건 먹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는 그만큼 하고요. 그래서 이 4가지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균형 잡힌 영양,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워낙 그거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지침 모드에 들어가서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WHO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 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 없이.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스트레스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육체적 스트레스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과물의 반응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남자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군대를 가면 이렇게 고참들한테 많이 맞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두드려 맞을 때 받는 스트레스하고요, 때리지는 않는데 막 말로서 괴롭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했을 때 실제로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똑같다는 거예요. 산화라 그래요,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산화가 돼요. 예. 몸에서 산화가 되면서 피가 걸쭉해지고 고혈압, 당뇨로 가는 그런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암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초식 동물들은 그 시기에는 천적이 가까이 있을 때는 임신도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도 사실은 자연의 순리에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직 아이를 만들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인공적으로 트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관련 실험을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쥐 실험입니다. 제가 여기 쥐를 그려놨잖아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산화 반응에서 제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피가 걸쭉해지면서 우리 몸이 산화되면서 막 고혈압, 당뇨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예방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바이타민 C거든요. 비타민 C가 놀랍게도요, 인간, 침팬지, 고릴라, 이런 거 우리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두 발로 서는 거. 이런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몸에서 못 만들어요. 근데 나머지 동물들은 자기들이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는데 뭘 하냐면요, 그 쥐에서 몸에서 내장기관 중에 비타민 C를 합성하는 그 기관을 살짝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는 거죠. 두 군데다 놓고 같이 전기 충격을 줘요. 바닥에 전기를 흘려요. 그랬더니 이 비타민 C를 못 만드는 쥐는요, 일주일 만에 고혈압, 당뇨로 죽어버린 거예요. 쥐가. 근데 그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그 쥐는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쥐인데 암세포를 집어넣어요. 둘 다 비타민 C를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인 상태의 쥐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암세포를 집어넣어서 암이 성장하는 걸 보는 거죠. 예. 근데 한쪽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또 한쪽엔 전기 충격을 안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이 암세포가 훨씬 빨리 성장하고 이거는 이제 자연 치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실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일반론적으로 들어보니까 어르신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암하고요. 그리고 치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이 세 가지를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제가 중론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통해서 제가 겪고 들어본 얘기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걸 또 내 몸에 들어온 스트레스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타민 C 같은 걸, 좋은 바이타민 C, 식물 베이스로 한 좋은 바이타민 C를 내가 흡수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제가 맨날 빵긋빵긋 웃고 다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저를 어떤 분이 막 관찰을 하더니 이 집사 신기하네. 탁구 치면서 공 주우러 갈 때도 웃는데, 이게 치다가 공이 튀면 공 주우러 가면서 웃는 사람은 당신밖에 못 봤거든요. 즐겁게 살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왜 만병의 근원이 되냐 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면역은요, 방어와 치료 그리고 배출 이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질병이 들어오질 않죠. 일단은 디펜스 자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들어왔더라도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이긴 그 노폐물들을 잘 배출하는 거, 여기까지가 다 잘 된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은 사람. 근데 이 방어 기제 메커니즘이 스트레스가 높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요, 이 텍사스의 MD 앤더슨 암 센터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유명하신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번 김의신 박사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1시간짜리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요. 다 안 들으셔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없으면, 그러니까 이분 결론이 그거예요. 암의 권위자인데요. 암이 원인을 지금도 모른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데 암이 왜 생기는지 지금도 규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항암제들이 검증된 항암제가 10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쓰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어서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다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암 수술하는데, 암 수술할 때 의사가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고요, 수당하기 싫어가지고 3가지를 골라라 그런대요. 항암제 당신한테 요렇게 있는데 이 중에 요런 게 있는데, 왜냐면 5개 쓰면 죽으니까 사람이 3가지를 당신이 골라라 그러더라고요. 왜? 수당하기 싫어서. 희한하죠, 그죠? 저 암수술 내가 살았어요. 그렇게 굉장히, 우리 마인드가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드린 결론도 그거거든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최고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도 다 암세포가 있어요. 계속해서 생겨나요. 근데 우리 몸의 백혈구 속에 우리가 혈장하고 혈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혈구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백혈구가 하는 일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나쁜 것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가 이제 NK셀이라고 해서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면역력이 높은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는 그 작동을 계속 해주니까 암 수치가 일정 이상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깨지는 순간 탁 올라오면 바로 암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내재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높아져서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잡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야. 수술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딴 데로 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예방 차원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이분이 권장해 준 게 클래식 음악을 열심히 들으래요. 클래식 음악을.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1000배 이상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찬양하는 거래요. 찬양.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선거대 해결 너무 잘했다. 평생 해야겠다. 토요일 새벽 찬양도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길 참 잘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도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돌아서 내게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우리 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웰빙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해결된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아예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상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언제나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보다 다 선배님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 얘기해서.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세상은 많이는 안 살았지만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2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맨날 하는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랜덤하게 어떤 분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 경험에 제가 소시적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일찍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행복해. 이걸 제가 해답을 알았거든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는 해답을 제가 이 책 읽기 전에 제가 먼저 깨달았어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자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막 가르치려고 애쓰고 하니까
잘 안 들으니까 그게 내한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그 관계가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일인데 그 기대치를 딱 잘라버리고 나는 그냥 전달자로서의 역할, 좋은 모델로서의 역할만 보여주고 그들 스스로 선택하자라고 하는 제가 해답을 일찍 딱 얻고 나니까 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이 세상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그럼 나는 바꿀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내가 훨씬 행복하게잖아요. 그 넘버원이 뭐냐?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남은 절대로 못 바꾸니까 예,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 예,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나의 노력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지나간 과거입니다. 예, 자꾸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저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저 직장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누구 엄마가 땅 오른다 할 때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지나갔는데. 근데 그걸 빨리 지우셔야 돼요. 네, 지나간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 일제 식민지를 공부하고 왜 과거를 공부하고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나온 내 삶을 반추했을 때 아, 그때는 내가 이게 옳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선택을 했어. 왜?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선택을 해야 되니까. 크고 작은 선택. 하다못해 메뉴판, 반찬 고르는 것까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 과거는 못 바꾸니까 아예 지워버리고 나한테 필요했던 것만 취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인생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과거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미래에.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거는 기대는 조금 낮추시고 나 스스로 나한테 거는 기대를 높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예, 멈추게 되죠. 도덕심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제가 이 글을 쓰는 건 다른 측면입니다. 뭐냐면요.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까 사회적 건강에서 굉장한 마이너스인 거예요. 막 뒤에서 뒷말하고 막 저는요. 아마 지구상에서 저만큼 네거티브 많이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기 6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마치 그 부흥 강사 오듯이 제가 2003년부터 10년 동안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초청 강연을 1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는 제 이름 석자는 그야말로 대명사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와서 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이 전부 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사업적으로는 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온갖 네거티브를 막 뿌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저랑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 예쁜 저희 와이프 있잖아요. 부럽긴 하겠지. 예쁜 마누라하고 사니까. 근데 이상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저를 굉장히 나쁜 사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지? 왜 그렇게 프렌들리한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하면서 너무 충격받아서 진짜 힘들었던 시기가 초창기였습니다. 2013년에. 그때 제 와이프가 한 얘기예요. 여보,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내가 알면 됐어. 예.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을 했죠. 내가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서 예, 내가 하는 일이 정당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 때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면 그런 스트레스, 불필요한 스트레스잖아요. 남이 공격하는 그 네거티브들은 사실은 그런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 강의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저 사람하고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야. 안 맞아 그냥. 예,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때는 코드 뽑기 하셔야 됩니다. 남은 내 인생 행복하려면 내가 아무리 맞춰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해도 나를 호구로 삼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되냐? 그게 행복할까? 아니면 코드를 빼는 게 행복할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 스트레스 없는 삶, 그래서 강력한 면역력으로 아주 건강하게 웰빙 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믿고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